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은행이 미루고 미뤄왔던 금리 인상이라는 숙제를 드디어 풀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본과 스웨덴의 부동산을 비교해 드렸는데요. 몇몇 분들이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마침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고 해서 한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부동산은 하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에 훨씬 더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반대로 스웨덴의 부동산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많아졌다든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기 힘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웨덴의 GDP 성장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 부동산도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이 보이시죠? 그때는 경제도 4% 이상 혹은 적어도 1% 이상 성장해 주었는데요. 경제가 성장하니까 부동산도 따라서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보시면 2008년 이후에 조정이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미국 금융위기 때 잠깐 경제가 나빠졌을 때 스웨덴도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가 다시 좋아지자 부동산 가격도 계속 상승을 했는데요.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을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으니 오히려 살기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파란색의 그래프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인데요. 보시면 거의 0%에 가깝게 성장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니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좋은 예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GDP가 성장하는 그래프하고 주택시가총액,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성장하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무엇이 더 빠르게 성장하나요? 파란색 그래프, 주택시가총액이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GDP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우리가 버는 돈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01년 전과 후입니다. 2001년 전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속도와 GDP가 상승하는 속도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이후로부터 GDP가 상승하는 속도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 기울기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완전 다르지 않나요? 분명히 2001년 전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2001년 전에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부동산이 같이 원만하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이후부터는 부동산만 급격하게 상승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뭔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2001년 전과 같이 성장했다면은 보이시는 점선으로 된 그래프처럼 성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거품이 끼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비슷한 기울기로 성장을 했다면은 전국 주택 시가 총액이 2,500조 정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4,000조가 넘었죠. 이 차이만큼 1,500조가 거품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1,500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 같은데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도 아실 법한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부채로 온 것입니다. 딱 저만큼 차이. 앞에서 본 그래프는 2017년 기준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금액이 맞아 떨어집니다. 바로 저만큼은 부채로 상승한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속도가 보이시나요? 2002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1,500조가 돌파했습니다. 2002년에 400조가 넘었으니까 지금 3배 이상
이제 곧 4배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GDP 상승 속도를 생각한다면은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채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라든지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이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GDP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느냐? 사실 이것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저 1500조라는 거품이 언제 꺼질지 혹은 어떻게 꺼질지 얼마나 꺼질지가 관건입니다. 부동산은 정상적인 경제 성장이 아닌 가계부채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가계가 부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바로 거품이 무너질 시점인데요. 현재 그 시점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표를 보면 또 알 수 있는데요. 가구당 평균 원금 상환액을 비교해 보면은 2013년에는 150만 원이었다가 2016년에는 528만 원으로 251%나 늘었습니다.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 연간 처분 가능 소득 중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6.3%에서 24.0%.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돈,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다. 그렇다면 24만 원은 전부 원리금 갚는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이렇게 되면은 가계 소비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기업들도 힘들게 되는 것이죠. 대출 중에 원금을 갚는 대출 비중이 2011년에는 7.7%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49.8%로 거의 절반 가까이 됐는데요. 2011년에는 이자만 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나중에 갚는 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는 이자와 원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비중은 더 늘어나게 된다면은 가계의 부담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시작하게 된다면 가계부채로 버텨왔던 부동산의 가격은 더더욱 버티기 힘들어질 텐데요.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 포탈의 블로그라든지 카페 뉴스를 살펴보면은 아직도 주택이 부족하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라는 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공급의 문제도 있지만 수요자가 사라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요. 아니, 수요자가 사라진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은 멀쩡한데 사라진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경제에서 수요자라는 것은 물건을 구매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비싼 20억짜리 하는 차를 사고 싶다, 슈퍼카를 사고 싶다 라는 의지는 있지만 제가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수요자에 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라든지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 여러분도 아시죠? 8억 넘죠? 그런 수요자가 되려면은 그만한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40대 이상 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안타까운 소리지만 황혼이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소득이 마땅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느냐,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분들을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 의지는 있지만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요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은 공급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안타까운 점은 청년들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수요자에 있다가 수요자에서 이제 나갔다면은 청년들은 수요자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 비율이 2015년에 64%였습니다. 이 비율이 10명 중에 6명은 임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오피스텔에 산다든지 혹은 아파트를 산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꿈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황이 매우 안타깝지만 부동산의 수요자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어떻게 됐던 공급이 늘었던 줄었던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부담 그리고 수요자의 감소로 인해서 부동산의 거품은 꺼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그 시기 역시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